나이아가라 폭포의 미국 캐나다 국경 다리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테러가 아닌 단순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특별법 만료가 임박해지면서 아담스 뉴욕시장을 비롯한 공인 등에 대한 성추행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하나은행 USA가 땡스기빙을 맞아 한인 비영리 단체에 캔푸드 8박스와 $5,000를 기부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쇼핑 기간 동안 약 1억 8,200만 명의 미국인이 온오프라인 쇼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미국 캐나다 국경 다리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테러 우려가 제기됐으나 다행히 테러가 아닌 단순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 22일 낮 11시 반쯤 나이아가라 폭포의 레인보우 브릿지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돌진해 국경 검문소를 들이받은 뒤 폭발,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4개의 국경 다리가 모두 폐쇄됐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미국에서 레인보우 브릿지에 진입, 캐나다 쪽으로 달리던 벤틀리 승용차가 갑자기 속력을 높여 무려 100마일의 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검문소 앞에서 대형 폭발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벤틀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검문소 근무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온타리오에서 열릴 예정이던 록밴드 키스의 공연장으로 가던 중이었으며 다리를 건너기 전 뉴욕주의 카지노에서 밤을 지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레인보우 브릿지를 비롯한 양국을 잇는 4개의 국경 다리를 즉각 폐쇄하고 수사를 벌였으며 다행히 테러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시 호클 뉴욕주 지사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라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성추행 소송이 제기되는 등 뉴욕주 성범죄 피해자 보호특별법 만료가 임박해지면서 수십 년 전 성추행에 대한 소송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허용하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 이 법은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30년 전인 1993년 경찰로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되는 등 이번 주 들어 성추행 소송이 본물을 이루고 있으며 이 법이 만료되는 다음 주까지 약 일주일여 동안 수백 건 이상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소송은 최소 2,500건 이상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 캐럴로부터 이 법에 따라 제소된 뒤 $500만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는 5명의 여성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또 인기 배우이자 가수인 제이미 폭스가 지난 2015년 8월 26일 뉴욕 유명 레스토랑 캐치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2일 피소됐습니다. 특히 제이미 폭스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여성은 성추행 장소인 캐치 레스토랑과 레스토랑 사장도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하나은행 USA가 땡스기빙을 맞아 한인 비영리 단체에 캔푸드 8박스와 $5,000를 기부했습니다. 하나은행 USA가 지난 2달 동안 진행했던 푸드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5,000와 캔푸드 8박스를 더 나눔 하우스와 20일 희망재단에 기부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푸드 나눔 캠페인은 총 $2,500가 기부됐고 하나은행은 이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총 $5,000를 기부했습니다. 황창엽 행장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 나눔 하우스는 한인 노숙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20일 희망재단은 저소득층 구제 사업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쇼핑객들이 새벽부터 매장으로 몰려든 가운데 추수감사절 쇼핑 기간 동안 약 1억 8,200만 명의 미국인이 온오프라인 쇼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지역 각 소매 매장 일부 매장은 오늘 새벽 0시부터 또 일부 매장은 오늘 아침 5시부터 일제히 개장했고 쇼핑객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다 매장으로 뛰어들어가며 쇼핑에 나섰습니다. 전미소매협회는 올해 추수감사절 쇼핑객이 1억 8,2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57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7년 쇼핑객 추정치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쇼핑객들의 74%는 추수감사절 연휴 5일 동안 쇼핑을 할 계획이며 이는 팬데믹 이전 2019년 69%보다 늘어난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쇼핑하는 이유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답변이 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미소매협회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객은 약 1억 3,070만 명, 사이버 먼데이 쇼핑객은 7,110만 명으로 예측, 전체 쇼핑객 추정치인 1억 8,200만 명보다 훨씬 많아서 다소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쇼핑객은 중복 쇼핑객을 제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올해 쇼핑 규모에 대해서 전미소매협회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3.6% 성장했으므로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주장한 반면 경제 전문가들은 최고 몇 년간의 성장세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가디언스가 감사의 계절 추수감사절을 맞아 탈모 기능성 샴푸 등 3종 세트 반값 세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로 인증된 플리 샴푸와 트리트먼트, 바디 클렌저를 한 달 동안 기존 $150에서 50% 할인한 가격인 $75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동성제약과 공동 연구 개발한 플리 샴푸는 한국식품의약국 안전처로부터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로 인증된 두피 모발 케어 제품입니다. 트리트먼트는 두피와 모발에 함께 사용이 가능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으로 부드럽고 풍성한 모발로 가꾸어 줍니다. 또 바디 클렌저는 빠른 클렌징이 가능한 올인원 워시로 9종의 식물 추출물과 8종의 히알루론산을 배합한 보습 원료로 겨울철 수분 유지에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제품 구입은 코리아빌리지 1층 K가디언스 매장에서 가능합니다. 올해 3분기 뉴욕시 시내버스 승객 10명 중 4명이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올해 3분기 뉴욕시 시내버스 승객의 41%가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통계보다 무임승차 비율이 4%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승객이 가장 많은 맨해튼 지역 시내버스는 무임승차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도 14%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지난 5월 발표 때 13.5%보다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5.7%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해 무임승차에 따른 피해액이 무려 6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뉴욕시 등이 수백만 달러를 투입, 단속을 강화해도 무임승차는 되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대중교통 1회 이용요금이 $2 90센트지만 실제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다며 요금을 제대로 걷어들여도 적자인 상황에서 무임승차 증가가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하원의장 선출 등에서 당쟁의 환멸을 느낀 정치인들의 은퇴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달 들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각각 6명씩 모두 12명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은퇴 선언이 가장 많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연방 의원들의 은퇴가 줄을 이은 것은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 뒤 3주 이상 하원의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싸움이 계속되면서 의회가 마비됐고
이에 환멸을 느끼는 의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은퇴를 선언한 의원들 중 상당수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더 높은 자리인 연방상원 의원직을 노리고 있었지만 하원의장 공석 사태를 경험한 뒤 하원이 생산적인 곳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뉴욕 출신 10선의 브라이언 하긴스는 하원에서 훨씬 적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쓰는 것은 내가 향후 10년을 보내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은퇴를 선언했고 그는 내년부터 버팔로에서 공연예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시건주 출신 6선의 댄 킬디 의원도 지난 몇 년 동안 혼란스러운 하원에서 내 경력 중 가장 힘들고 큰 좌절감을 느꼈다며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차기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은 모두 36명에 달해 다음 선거에는 신진들이 대거 등용되는 등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부상했던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잇따르는 악재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드샌티스 주지사의 슈퍼팩인 네버백다운의 대표 크리스 젠코스키가 지난 22일 전격 사퇴하는 등 드샌티스 주지사가 점점 힘든 형국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젠코스키는 사퇴 성명에서 네버백다운의 유일한 목표는 드샌티스 주지사의 대통령 당선이지만 현재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며 이 같은 전망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젠코스키는 나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드샌티스 주지사의 당선을 기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후원 조직 대표의 사퇴는 사실상 드샌티스 주지사에 대한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네버백다운은 지난 여름에만 1억 3천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으는 등 드샌티스 주지사 선거운동의 핵심 조직이어왔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비판하는 광고를 낸 뒤 내부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드샌티스 주지사가 추수감사절 전날 정치적 시련을 맞았다며 공화당 경선 첫 대결인 아이오와 코커스를 불과 7주 남겨놓은 시점에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힘겹게 2위 자리를 지키던 드샌티스 주지사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1%포인트 차로 밀리는 등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개막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으로 소비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체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고금리에 대한 신용카드 빚 상환 부담,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비용 상승 등으로 소비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소매협회는 올해 쇼핑 시즌 소비 증가율이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수준인 3에서 4%로 5년 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지난달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도 전년 대비 2%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 컨퍼런스 보드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연말 쇼핑액은 $985라고 답변, 지난해 $1,006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연말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 성장률을 다소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소비 비축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장난감 매출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줄어들었고 장난감 수익 규모는 전년보다 21.5% 감소하는 등 장난감 업체들도 공급을 크게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에 힘입어 전기차 판매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하겠지만 가격은 점차 하락해 2025년에는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P통신은 올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전체 승용차 판매량의 9%에 달하며 전체 신차 판매량의 7.3%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올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사상 첫 100만 대 돌파는 물론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130만 대에서 14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 것은 연방정부가 최대 $7,50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다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제품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판매는 전체 승용차의 33%, 독일은 35%,
노르웨이는 90%에 달해 미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이들 나라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차 가격은 2년 뒤인 2025년이 되면 현재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오늘 2025년까지 약 4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기차 제조 원가가 내연기관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전기차가 더 싸지면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배터리 업체도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낮 뉴욕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6세 여성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인천공항 착륙 직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사기를 통해 엄청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권도형에 대해 몬테니그로 법원이 미국과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적법하다며 송환을 승인했으나 어느 나라로 보낼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맨해튼에서 메이시스 백화점 땡스기빙 데이 퍼레이드 도중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20여 명이 행렬로 뛰어들어 가짜 피를 뿌리고 도로에 드러누운 채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리스트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 뉴욕 주민 10명 중 6명, 특히 공화당 지지자 10명 중 8명이 올해 삶의 질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to5로 유명한 팝가수 달리 패튼이 올해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인 어젯밤 쇼팬츠 차림으로 달라스 카우보이스 풋볼 경기에서 하프타임 공연을 펼쳐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맨해튼 차이나타운의 술집 앞에서 패싸움이 벌어져 17세 소년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소년의 형인 19세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브루클린 거주 43세 남성이 미망인인 한 여성의 아들 행세를 하며 20여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본뜬 영국의 리얼리티 쇼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열악한 촬영장 환경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린 가운데 대체로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최저 기온은 3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3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참사랑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3일 신용환 담임목사 취임 및 김기철 장로 은퇴 찬화 예식을 갖습니다. 한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남연회 최성기 감독님이 담임목사 취임과 장로 은퇴 찬화 예식을 직접 집례할 예정입니다. 예식은 12월 3일 오후 5시 참사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킴스보석과 하이트론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
12월 14일부터 16일 단 3일간 뉴저지 하이트론 내 특별 매장에서 실시됩니다. 명품 디자이너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친환경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와 댄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골드바도 할인 판매됩니다. 연말맞이 쇼핑, 킴스보석과 함께하세요. 뉴욕 아미지앙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 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쥐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K가디언스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31일까지 K가디언스의 대표 화장품 2세트 구매 시 1세트가 무료, 코리아빌리지 1층, 뉴저지 주부나라, 뉴저지 웰약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화장품들을 스페셜한 가격에 감사의 계절 K가디언스와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세요. 이상으로 11월 2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